화려한 네일 아트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오래된 옛날 장롱 여성 종사자가 많아서 더 눈에 띄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이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깊이가 없지 않으실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괜히 이제 저의 그런 우려였더라고요. 국내 1호 네일리스트이자 미용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네일리스트 서동균. 편견을 깬 도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손톱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유료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인지가 안 돼 있기도 했지만 손톱 정리해준다 정도의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일리스트 경력 23년. 그 세월이 알게 한 평생교육의 필요성. 시대를 앞선 서동균 씨의 도전을 만납니다. 광주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서동균 이사장의 작업실. 평생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내는 20년 전 발간한 네일아트 교재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발간한 책은 국내 최초의 네일아트 교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문 대학에서 미용학과라는 게 이제 생기는 시기였는데요. 대학을 가서 수업을 하는데 전부 다 헤어 미용을 수업하는 과목이 전부였어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나 대학에서 수업을 하나 교과목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에 이제 대학의 교과목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수미 손. 이게 홍수미 씨 손이에요. 이게 서지울 손이고요. 이게 김영미 손이에요. 지금도 그이도 홍수미 참 손이 예쁜. 그때 20년 전에 네일 처음 시작했던 직원인데 지금도 네일샵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예뻐. 여기도 있고. 돌이켜보면 당시의 절박함이 낳은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덕분에 힘들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이게요, 교재가 갑자기 작업이 됐었어요. 사진 촬영하는 팀이 서울에서 갑자기 섭외가 됐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첫 아이를 놓고 3, 7일 막 지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오가면서 그 브레인스토밍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럼 저희가 좀 보시죠. 부부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긴 국내 최초 네일아트 교재. 그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이번에 미용은 기능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직업 윤리라든지 위생적인 부분, 화장품화, 페이부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교재를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단순하게 기능이라기보다는 프로페셔널 어느 한 분야의 영역으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건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나중에 뭔가 보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이게 자료. 네일리스트 남편과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아내는 믿음직한 동료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역시 최고의 파트너는 제 아내예요. 네. 지금까지 소득과 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은 역시 아내가 옆에서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줬으면 해줬지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패션을 전공한 아내는 남다른 안목과 감각을 가졌는데요. 이를 향한 열정 또한 실력 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사에서 지시되어져서 되어진 일이니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하기 싫은 일이면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그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보니까 더 흥이 났었고, 준비 못하고 찍었던 사진들인데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동업자로 평생을 같이 해온 부부는 광주 최초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늘 우리는 스스로가 승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승진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개발 차원에서 늘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공부는 정말 다분히 이사장님이 가자 하니까 사업하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남의 나라 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교육학이고 저는 패션 전공이고 이러니까 전혀 접점이 없다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자격증을 받고 실전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이 말이었구나,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게 평생교육사예요.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자연스럽게 평생교육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름방학 무료 강좌, 세계 강좌 지금 뭐 좀 접수 상황이 어때요? 분이 전화하시고 여기저기 홍보를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평생 교육 사업 분야에서도 일찍 시작한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반응 또한 좋습니다. 나들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주 생태호수 늦은 밤 평생교육사를 준비하는 자격증반 수업이 한창입니다. 주로 퇴직자가 많이 들었던 수업에 직장인들까지 더해져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합니다. 저희가 그 회사 끝나고 그 회사 5분 거리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와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낯설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이제 앞으로 평생 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분야와 앞으로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가지고 평생 교육 중에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과 방향을 일러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 자격증반은 관련 기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서동균 이사장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을 응원하는 서동균 이사장입니다. 요즘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요즘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나하고 평소에 내가 행동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얘기를 간접 학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양하게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위치도 순천, 여수, 목포에서 오시는데 멀더라도 꼭 오시는 이유는 여기 와서 나하고 평소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 그게 굉장히 본인 개인적인 발전에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를 놀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까지 고마운 이들이 많다는 서동균 이사장. 23년 전 네일아트라는 낯선 분야를 선입견 없이 받아준 이들입니다. 처음 이렇게 도입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들고 왔었을 때 공감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일 문화는 우리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고,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광주나 이런 쪽에서는, 지방 쪽에서는 네일 부분을 뿌리를 내리게 했고, 또 이제 그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죠. 제품이 제일 플러스요. 제품이 있어야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이렇게 연습도 하는데 제품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네일 업소 하고 있는 이제 후학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제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시절이 얼마나 좋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건 노력만 하면 된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그 당시를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날 만큼 네일리스트 서동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뭐 한다고 했었고 이렇게 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 같은데 좀 상당히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냐, 내일이 내가 손톱 정도 말고 이제 뭐 이건 내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일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손톱 우리로 말하면 소지부터 해가지고 케어라고 하는 수업 이거하고 기타 등등 이제 손톱 내지는 손 이렇게 관리까지 그럼 건강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더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헤어 메이크업 빼버리고 네일 뭐 아티스트 국내 1호 나 국내 1호 네일 아티스트 이런 타이틀로 한번 제안을 제가 한 걸로 기억해요. 최초로 시작해 최고가 되기까지 정성을 쏟은 만큼 결과는 값졌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네일이 어떤 미용, 피부 미용 분야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중심 잡고 이렇게 커지고 산업화 같이 이렇게 될 줄은 알 수가 없고 그때 당시 알 수가 없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것이 이야기였던 처음에는 뭐랄까 생소한 어떤 그 네일, 또 메이크업 이런 어떤 그 업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 강주 지역 더구나 서울보다는 그러는데도 좀 기간이 지나면서 좀 일차적으로 성공하고 지금에 와 보니까 진짜 어떤 그때 제가 염려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안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업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서동균 이사장. 그가 거둔 화려한 성공 뒤에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네일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성공하려면 기반이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좀 홀려서 또 책임감 함께 하자고 했을 때 10명한테 얘기하면 한두 명은 따라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감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했던 게 아마 수치적으로 계산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균 이사장을 반기는 이들은 오랜 시간 믿고 따라준 제자들인데요. 이제는 모두 개인 업장을 가진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다 탄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꾸리고자 만났습니다.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교수님 바쁘시고. 근데 원래 선생은 공짜야. 한번 선생님은 끝까지 쭉 인생 선생님처럼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빼먹는다 그 말이지. 그간의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역시 우리 교수님은 대단하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면 퇴직할 때쯤 밥은 먹여주는 거야? 먹고 교수님 뭐 해담잔치, 추천잔치. 제자들도 처음에는 남자 교수라는 이유로 서동균 이사장의 실력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실력에 진정성까지 갖춘 그를 인정하게 되면서 창업 후에도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일리스트가 뷰티 쪽은 한 번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재료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많이 배워서 그래야지 고객들한테 더 차별화되게 많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듣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이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외롭고 힘들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사실 혼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어온 만큼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남들은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자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저의 도움을 또 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저보다 후배나 후학들은 쉽게 손을 못 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르지 않아도 제가 무조건 찾아가고 쫓아가서 계속 제 경험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과의 티타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세상과 길어진 수명.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계속 알게 됐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뭘 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각자가 전문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강사 역시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구인가 주고 있지만 저희도 서로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서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주고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서로 깨우친 사람끼리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생교육이란 행복한 지식의 나눔이자 노후를 위한 의미 있는 준비입니다. 나이가 먹도록 열심히 좋은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사가 돼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나의 꿈을 보여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2000년대 중반에는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따서 뭐하게? 그거 취득해서 어디다 써먹을래? 어디다 써먹을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어디다 써먹는다가 아니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남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배워서 남 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진 않았고 또 광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5개 구청들이 전부 다 평생교육사를 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협조적으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들을 찾은 서동균 이사장. 오늘 만남의 목적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우리 그 청소년 그 아이들도 찾아내서 하다못해 3,000원짜리 밥을 먹이더라도 책임지고 밥을 깻잎을 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안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왜 자퇴하려고 하냐 그러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가면 재미가 없고 또 누가 자기를 안 봐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를 관심 있게 안 봐주고 사랑을 안 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재미, 흥미 놓친 것 같아요. 서동균 이사장은 청소년 교육이 평생 교육의 출발이라고 말하는데요. 제대로 된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서 원장님은 이제 이 대체로 우리 광주 사회의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잘 해주십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항상 뭐가 잘못되면 교육을 잘못 받았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다. 잘된 사람을 보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다. 교육이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있는 학부모나 어른들, 일반인들이 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평생을 남들에게 학습을 권하며 살아온 서동균 이사장. 스스로를 위한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과 끈기는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된 것은 과거에 단순하게 손톱 정리 정도에서 봤었지만 이제는 네일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가장 기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많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 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게 더더욱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학생부터 퇴직한 성인들까지 서동균 이사장은 지금 그 모두를 위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1년 3개월 동안 설계를 한 것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앞에 복합문화관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17층 정도의 체험관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오면 직접 청소년들이 체험해보고 또 그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이러한 저의 뷰티 문화의 또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길을 마무리하는 최종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네일리스트로 시작해 제자들에게는 낯선 길을 이끌어준 스승으로, 퇴직자에게는 인생 2막의 설계자로 살아온 서동균 이사장. 그렇게 모두가 배우고 익혀서 지식과 행복을 나누는 삶. 서동균 이사장이 꿈꾸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